일단 그 밴드에 올라간 그 내용을 이제 사업부에서 그 교육에 대한 요청한 내용인데 그걸 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처음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어떤 급수를 보게 해야 하나요? 그 다음에 2번 혹시나 불합격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응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응시생들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제 시간 이어서 이 이사님이 태바의 접수 방법과 시험 준비 사항이나 그런 문제, 실무적인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완전히 그 테바를 처음 보시는 분들, 테바가 처음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또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조금 교육을 한번 받으셨거나 또는 테바를 해보신 분들은 좀 들으시면서 본인이 잘 모르는 거 그런 거 질문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시간이 좀 40분에 하려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이제 그 궁금하신 거 질문하고 답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테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바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고 처음 테바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에 기준해서 교육자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테바를 시험 보기 위해서는 테바는 역시 이제 단어 인증 시험이죠. 영단어 인증 시험인데 저희가 쌤 영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Forget Me Not으로 단어를 쉽고 재미있게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하도록 준비된 이후에 물론 이제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테스트하고 또 저희가 Forget Me Not 자체에서 그 마스터 단어를 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마스터 단어까지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그 어떤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프라인에서도 체크를 하시고 이제 확인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 테바 시험이 있는 이유는 또 공식적인 어피셜한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또 자긍심을 주고 또 내가 이 정도의 성과를 냈구나라는 영어 그 자존감도 좀 높여주고 그다음에 그 공식적인 결과로 인해서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께도 인정받으면서 계속 영어 자존감을 높여서 영어 학습을 좀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의 그 프로그래밍나서도 계속 단어 학습을 복습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단어 인증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복습 차원 그리고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테바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테바는 1급부터 9급, 뭐 9급부터 1급까지 시험이 있고요. 물론 요 1급 위에 그랜드 슬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9급부터 1급까지만 전부 다 합격을 하게 만드시면 고등학교 필수 단어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드 슬램은 수능이나 또는 토익 토플 단어들도 같이 나오는 시험입니다만은 중3 때까지 고등 고급 그러니까 1급을 테바 1급을 합격시킨다라는 큰 틀의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나 잘 모르겠어 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포겟미남만 학생들이 매일 200개씩 약간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00개씩만 학습을 하게 하면 사실 이 수준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의 슬로건이 있듯이 중3까지 수능 1등급 단어를 수능 1등급 영어 실력을 만든다지요. 그래서 5학년이나 6학년 시작하는 시점 5학년 어느 때나 6학년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학습을 하면은 중3이 되면
반드시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아이가 특별히 뒤떨어져서거나 또는 이 아이가 프로그래밍 전혀 안 했거나 학습을 잘 안 따라오거나 또는 뭔가 지도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기에 실력이 되어야 되고 중3이 되면 수능 문제도 풀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제 태바를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태바에 보면 여기는 지금 태바 시험 단어 구성표라고 제가 적어놨고 프로그래밍낫에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얘는 여기까지는 이제 프로그래밍낫에 있는 라이브러리죠. 자, 프로그래밍낫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낫 들어가시면 카테고리가 수준별이 있고 그다음에 단어장이 이렇게 초등 단어, 중등 필수, 고등 필수가 있어요. 수준별에는 수준별 말고 또 다른 단어장도 같이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레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레슨에 친절하게 여기 교등 기초 1, 2 레슨에 태바 9급이라고 이렇게 가로쳐서 적혀 있어요. 라이브러리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래밍낫은 한 레슨에 100개의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100개가 조금 넘기도 하고 살짝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 기초 1에 100개, 2에 100개, 그래서 200개의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200개 단어가. 근데 이거는 이제 9급이고요. 8급은 초등, 초급 1, 2에 해당되는데 100개씩 해서 여기가 이제 요게 초등, 초급 1, 2에서 400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1부터 5까지, 여기 이거 400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초등 1, 2니까 여기 200개입니다. 200개. 다시 한번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바깥에서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200개가 맞을 텐데 100개씩 들어있으니까 200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부터 5인데 여기도 100개씩 500개가 들어있죠. 근데 여기 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요. 한 단어장에 100개씩 넣었는데 그 중에서 약 한 103개가 들어있거나 또는 뭐 98개가 들어있거나 그러는 것도 있어서 약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숫자에 단어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급의 태바 시험은 200문항을 봐요. 200문제. 그리고 8급부터는 300문제가 나옵니다. 태바에서. 그리고 합격은 어떻게 합격을 하냐? 약 70%. 합격 점수는 70%입니다. 그 출제된 문제에 70% 이상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40개 이상 맞으면 합격이고요. 9급은 8급은 210개 이상 맞으면 이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급은 자 200문항에 나오는데 얘는 9급은 초등 기초 1, 2에 나와 있는 단어가 총 200개예요. 그러니까 얘네만 만일 프로그래밍 그룹과 학습을 하면은 그 200개 중에서 200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 그러면 초등, 초급 1, 2 여기 200개인데 어떻게 300개가 나오느냐? 그 다음 급수는요. 바로 그 급수에 있는 것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급수, 뒷급수는 말고 그 전급수에 있는 것 중에서 7급에는 없지만 8급에, 예컨대 이번에 7급 시험을 본다. 그러면 7급은 없지만 8급에 있던 문제에 몇 개도 같이 조합이 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초등, 기초 1, 2, 초급 1, 2로 제가 나눴습니다만 뭐 여기에는 완전히 뭐 애플이나 그 완전히 그 명사들만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여기나 초등학교 때에 전부 다 알았으면 좋겠는 단어들이 다 같이 나와요. 이거를 좀 이렇게 분산해 놓은 겁니다. 이걸 분산해 놓은 것이니까 얘네들이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요거를 한 뭐 3개월이나 예컨대 뭐 2개월이나 3개월 동안 학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준은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그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8급을 시험 볼 때는 9급에 있는 단어도 몇 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래밍이나 자체가 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만 테바 자체에서 시험도 7급에 나와 있는 이 500개 단어로 300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8급에 있던 단어 중에서도 또 몇 개가 같이 조합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 전부 다 각각 급수에 있는 이 단어들을 모두 다 그 문제은행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 놔서 막 회차마다 이제 문제 생성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있는 단어와 여기 있는 단어 몇 개가 조합이 돼서 그 5개 유형 5개의 13가지 유형이 조합이 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 6급에 해당되는 것은 총 400개의 단어긴 합니다만 이 300문항이 여기 있는 500개도 몇 개 조합이 돼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중급에는 이렇게 800개, 900개 다 이렇게 100개씩 있는데요. 이 고급만 조금 13개인데 2,500개죠. 고급만 레슨별로 200개씩 들어있어요. 200개씩. 한 레슨에 200개씩 들었습니다. 모두 다 한 레슨에 100개나 100개보다 약간 모자라거나 100개보다 조금 더 많게 들어있는데 고급만 레슨별로 20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시간을 두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그 실험을 계속 해보니까 한 단어장에 100개 있는 것이 복습 그 주기도 그렇고 가장 학습하는 데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 고등고급에서 이 앞에 나와 있던 것이 중복된 단어를 하나씩 좀 빼고 있어서 조금씩 나중에 줄 겁니다. 그 대신 레슨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고등고급부터 1부터 13까지 있다.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 드린 이유는요. 이걸 이 표를 얻다가 이제 원장님이 좀 두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알려주시면 이번에 우리 아이가 7급을 시험 보는데 총 몇 개 단어 여기에서 더 추가 나오는 것은 아마 여기 시험 볼 때쯤이면 이 단어를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체크했기 때문에 애들이 거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7급을 시험 보면 8급 거까지 프린트해서 볼 필요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얘네들은 그러니까 태바를 순차적으로 이런 전제예요. 첫 번째 태바를 9급부터 순차적으로 봐온 아이.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래밍 낫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 잘 진행해온 아이들. 그리고 여기만 돼도 괜찮은데 하나 더 오프라인에서 꼭 태바를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면 7급을 시험 본다 그러면 8급까지 프린트해서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 합격을 해요. 그래서 내가 7급을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300문항이 나오는데 총 500개구나. 1부터 5까지구나. 이거를 좀 감을 잡으시고 시험이 10일이면 이 500개를 체크해 주는 데가 얼마나 걸리겠네. 그럼 거꾸로 계산해서 언제부터 복습을 시켜야지 이런 거 좀 잡힐 수가 있겠죠. 이 900개면 또 날짜가 달라질 겁니다. 물론 900개 보는 만큼 이 아이가 영어 실력이 올라갔고 4급을 보는 정도니까 500개 보는 정도만큼의 시간밖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아이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의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시험이 내가 이번에 우리 아이가 그 아이가 보는 단어가 총 몇 개인 걸 보고 여기는 400이고 여기는 500개입니다. 여기 다음 단계인데도 여기는 400개예요. 그죠? 이럴 경우에 그럼 이 400개를 언제부터 복습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는 것이 좋겠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보기 좋게 하나의 이렇게 제가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번에 이 시간에서의 제목은 지금 처음 시험 본 학생들이 어떤 급수를 보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고민도 될 수도 있고요. 하셨던 분들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초등 저학년 및 고학년일 경우, 일단 학년으로 나눠봤는데요. 자, 사실은 단어 학습은요, 학습 때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런 태바 같은 테스트 때는 학년과 비례하지 않죠. 뭐 6학년에도 영어 처음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뭐 6학년 우리 학원에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의 실력의 영어책을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한 아이는 처음에 맞습니다. 처음에 하는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영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낫을 했던 애가 있고 또 안 했던 아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마침 무료니까 프로그래밍 낫을 안 했던 아이도 한번 시험 보게 해야지 라고 하는 아이들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단어는 암기했다가 이 아이가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온 아이거나 또는 이번에 바우처로 인해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서 평소에 학원에서 단어 학습을 시켰다든지 뭐 특별히 안 시켰어도 뭐 영어 수업하면서 단어를 암기했을 테니까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프로그래밍을 안 하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가능하면 초등학생이면 9급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또는 9급은 너무 그래. 내가 9급 단어를 한번 프린트해서 봤더니 이건 너무 그러네. 그러면 8급 정도. 예. 근데 영어를 처음 배우거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9급을 봐야 됩니다. 자, 태반은 시험 보고 나서 굳이 떨어질 게 명확한데 이 시험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아이는. 왜냐면 태반은 여러 가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에게 어쨌든 시험이고 점수로 그 리설트 결과가 나와요. 그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을 누구나 사람을 하게 돼 있어요. 아이가 하겠고요. 원장님도 그 반응이 해야 될 거고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도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 반응을 해야 된다.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 우리는 1차 소비자인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 그 학생이 부정적 반응을 보일 만한 것은 최대한 피해줘야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 그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거겠죠. 긍정적 반응을 자꾸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분명히 떨어질 게 명확한데도 시험을 보는 것은 좀 넌센스겠죠. 물론 그 아이가 난 정말 다른 애들 다 보는데 왜 난 못 봐요? 난 꼭 보고 싶어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절대 책임지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래 한번 그렇다면 그때 뒤에 좀 나옵니다만 경험으로 봐보자. 좀 너는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한번 어떤 건지 네가 그 정도 열심히 그런 엔투시아즘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선생님 높이 산다. 존중한다. 정말 존경스럽다. 어리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한번 봐보자. 이렇지 않는다면 그런 아이들에게는 권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학년이냐 고학년이냐 차이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얼마나 했느냐 그런 것으로 다소 의심이 된다.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애들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이런 것들 다 들어가서 프린트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잠깐 보여드리면 네. 자, 여기에 보면 이건 이제 본사에서 보는 내용입니다만 여러분도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문제 관리 여기 레슨별 단어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건 저희 블로그에 이런 데 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나오니까요. 혹시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 보면 교과별 우리가 수준별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공통이고 단어장에 초등 단어 이렇게 보면 여기 적혀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검색을 하면 여기서 쭉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는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나 온라인으로 보기에는 좀 불편하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엑셀 출력을 클릭하시면 엑셀로 출력을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그 아이를 시험 보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적절한가를 보시고 잘 모르겠다. 좀 긴가민가한데 그럼 어떡하시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아랫단계를 시험을 보시게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이상이다. 이 아이도 역시 얼마나 학습을 해왔느냐. 중학교 학생한테 9급을 보게 하기가 왠지 민망하고 어머니에게도 설득하기가 힘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고요. 떨어질 것 같은데 중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중등초고 6급을 본다? 거의 100% 가깝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이제까지 영어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특별한 개별적으로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노하우를 가지고 특별히 지도했다면 모를까. 그랬어도 그걸 지속적으로 프로그래밍처럼 저희 프로그램처럼 매일매일 학습하게 해가지고 애들이 잊어버릴
잊어버릴 기회가 없도록 또다시 기억나게 하고 잊어버릴 기회가 없이 또다시 기억나게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고 지도했어도 그 단어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영어 문장에 나와 있지 않다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험이에요. 300문항이 나와요. 그 중에서 210개 맞으면 합격이긴 합니다만 뒤에도 있습니다만 후견민학만 꾸준히 해온 아이들은 여기 90개 틀리는 거죠. 거의 다 합격을 합니다. 꾸준히 해온 아이들은 뭐 또 초기화해가지고 복습하니까 2번 정도 초기화해서 복습을 한 아이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 잔어 지도를 좀 해왔다고 하시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낮은 급수부터 아이들을 설득하고 초등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초등 단어가 중학교에서도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그 교과서에 나오거나 중등 필수 단어에서는 빠지지만 초등에서 좀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영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가장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요게 400개입니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시험을 볼까를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그 가능하면 낮은 급수부터 시험을 보고 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요 지금 좀 이따가 저희 수업 시간에 뭐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언제든지 밴드에도 좋고요. 그런 밴드는 색을 말고 그 공동창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학생인데 이 아이를 어떤 시험을 봤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은 답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회차 응시자 처음에는 그렇게 가능하면 낮은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2회차 응시자는 아이들이 만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200개 중에서 200개 만점 받은 경우도 있어도 그 다음 단어는 이 단어도 좀 많고 또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다음 8, 9급 본 다음에 7급으로 건너뛰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경우는 바로 다음 급수를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고 만점에 이거는 저희 기존의 원장님들은 잘 활용하고 계신데 이것이 만점에 가까울수록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때까지 그 전 급수를 다시 재시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9급 시험을 봤어요. 이 아이가. 근데 140개가 합격이에요. 141개를 합격을 했어요. 정말 턱걸이를 합격한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합격이라고 인정해 주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제가 지금도 좀 생각하는 것은 80% 합격률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야 좀 더 권위도 쓰고 그리고 좀 더 걸러져서 조금 덜 공부된 애들은 떨어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바가 시험도 시험이지만 아이들 영어 자존감도 높여주고 뭔가 다음에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도 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70%로 합니다만 여러분도 속으로는 80%를 생각하시고 이 이상 됐으면 그래도 제 시험은 안 봐도 되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이하 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그 시험을 다음 차수에 또 다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차에 아이가 자 8회차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느니 9회차를 설득시켜서 다시 봐가지고 만점 가깝게 받는 것이 이 아이의 영어 자존감을 훨씬 더 높여주고 이 아이가 다음 지속적으로 영어 수업을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8급에서도 겨우 합격하는 것보다는 얘를 만점에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은 우리는 70%가 합격이지만 우리 학원은 이 정도 선생님은 나는 이 정도 합격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몇 개 이상 맞아야 돼.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런 목표가 또 분명히 설정이 있으면 애들이 태바 시험 보기 전에 그래도 애들이 시험이니까 별도로 준비를 하거든요. 프린트 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만점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는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 만점이 나오면 선생님이 뭐 전체 학원 학생들에게 뭐 아이스크림 하나 쏘겠다든지 시험 본 응시자들에게든지 뭐 어떤 만점자는 뭐
10,000원의 뭐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 주겠다 이렇게 시상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특별히 또 이 모든 아이들이 여기에 욕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아이는 그런 거 상관없는 아이도 있어요. 뭐 I don't care. 뭐 나랑 상관없어. 이러면서 관여도 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죠? 사실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최대한 끌어들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아이보다는 이런 거에 욕심 갖고 열심히 하는 한두 명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로 인해 가지고 학원이 더 실력이 늘어나고 또 그런 아이들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아이들 통해서 소개도 들어오고요. 예. 결국은 학원은 잘 키운 몇 명의 아이들로 소문도 나오고 또 그 아이들로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태바 시험을 그냥 시험이 있으니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제가 말씀드린 그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셔서 현장에서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혹시나 불합격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 이 내용은 이제 사업부에서 밴드에다가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한테도 이런 교육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해서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를 보시고 들어오셨을 테니까요. 자, 시험 전부터 불합격 가능성을 대비해야 됩니다. 네. 뭐 거의 합격될 것 같다라고 그런 아이들에게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그때 아이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 시험 보기 전에 뭐 10초부터 카운트 다운 되는데 그다음부터 딱 10초 딱 되면 카운트 돼. 10, 그 전부터 카운트 다운 되게 하면 10초부터 좀 이제 띠 소리 나면서 카운트 다운이 되거든요. 이 긴장감을 줘요 아이들에게. 막 떤다고 막 떨렸다고 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에다가 자기가 시험 본 소개 글도 올리기도 그러는데 분명히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긴장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또 시험 스트레스가 있는 아이들은 긴장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대비해 줘야 돼요. 학생에게도 대비하고 학부모에게도 대비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런 태바 테스트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목적으로 이런 시험을 봅니다. 포교민사스를 열심히 해왔고 또는 이제까지 단어 열심히 해왔는데 단어는 아무리 외워도 활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주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주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겁니다. 학교에도 시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아이들이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이 떨어졌냐 붙었느냐도 중요합니다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만 이 시험을 통해서 아이에게 자꾸 동기부여를 주고 자극을 주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머니 염려 마세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제가 준비가 되어서 아이를 취업시킬 것이고 또 붙으면 붙는 대로 다시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커리징 시킬 수 있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원장님 직접 하시면 충분히 들었으니까 원장님이 아니라 강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겠다. 그런 거 강사님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또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를 다 같이 이렇게 셋이 다 공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내문을 보내거나 요즘은 뭐 종이로 된 것을 잘 안 보내고 카톡으로 많이 하니까 카톡도 안내문식으로 길게 써가지고 이번에 몇 회차 있습니다. 이거 본사가 만드는 것도 있어요. 또 본인이 못 만들겠어요. 난 글귀를 잘 못 만들겠어. that's okay.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본사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 만드는데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카톡에 문구처럼 만들어가지고 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누구 원장 드림, 어느 학원 드림이라고 바꿔서만 보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미리 대비합니다. 공동창에다가 보다는 개별창에다 보내드리는 게 좋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교미낫으로 해당 단어장을 2회 정도 복습한 상태면 거의 합격합니다. 포교미낫을 믿으세요. 네. 이게 최고의 단어 암기, 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 모르신 분들은 또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주 구체적이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불합격 학생에게 위로 및 경험적 요소 어필. 제가 위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위로하는 것들. 그냥 떨어진 다음에 위로하는 것과 그 사전에 너 그럴 수도 있어. 실제로 있더라. 그런 아이들도 있어. 그 다음에 얘보다 먼저 왔고 지금 얘가 현재 4학년이에요. 근데 우리 학원에 먼저 왔었고 현재 6학년이 된 아이.
뭐 누구라고 실명까지 말할 필요 없겠지만 그 아이의 예를 들면서 이 아이들이 현재 그랬어. 근데 지금 이 형아는, 이 누나는, 이 언니는 6학년인데 지금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영어 수준을 하고 있거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똑같아 거의. 이랬어. 넌 그보다 더 나아 오히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미리 나중에 위로를 해줄 수 있겠죠. 미리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경험적 요소를 충분히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담이 없어요. 피학습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덜 갖게 해줘야 돼요. 그래도 시험이라 부담을 갖습니다. 누구든 그럴 겁니다. 뭔가 내가 테스트 반열에 올라 있다. 내가 테스트 받고 있다. 라는 것은 누군가나 다 긴장감을 주죠. 이런 것들 최대한 잘 유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또 어떻게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험도 지속적으로 도전적으로 아이들이 응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태바 시험이나 영어에 관한 것뿐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에서도 이런 인커리징 한 역할들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에게 분석표를 자료를 근거로 이제 추후의 교육 방향을 세울 거라는 이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여기 중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요 문제 관리 이건 본사에서 보는 거라서 많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어 테스트를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어떤 단어를 내가 선택할 건지 이렇게 공통 뭐 초동 단어 초동 기초 여기 1부터 25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영영 단어에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은 검색을 하면 여기 여러분들 학원의 아이디 이름이 다 떠요 여기에.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 하나를 앞에 보면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지금 전국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검색을 안 한 건데 여기다가 그 아이들이 앞에 딱 클릭하면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를 딱 누르면 그 아이가 프린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프린트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글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접는 거죠. 테스트할 때 여기를 접어서 테스트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고 한글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틀린 것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틀린 것들만 몇 번씩 쓰게 하는 거죠. 거꾸로 영어 써 있는 것을 한글로 쓰게 한다 그러면 여기를 접어서 여기를 보고 쓰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답지가 되겠고 여기에는 얘가 답지가 되고 여기에는 이게 답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태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난번 교육 때는 알려드렸는데 그때 활용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엔 조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를 활용하실 수 있냐면요. 이렇게 테스트 한 다음에 아까 뭐 틀린 것이 있죠. 그 틀린 단어만 이렇게 요거를 지난번 얘에다가 올려드렸어요. 틀린 거에다가 이렇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요. 여기 한글 쓰는 거 틀린 거는 영어로 써놓는 거죠. 그다음에 답 써놓고 이렇게 4월 29일 날 이렇게 테스트했는데 한글 쓰는 거는 컴플리트하고 서포즈를 틀렸다. 그다음에 영어로 쓰는 것은 영어를 틀렸다. 그럼 여기다가 답을 써놓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이제 복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접어서 다음 시험 볼 때 이걸 안 보이게 하고 여기다가 답을 쓰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1차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틀렸어요. 또 틀린 거는 여기다가 또 체크를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여기를 접어가지고 또 2차도 또 시험 보고 완전히 맞은 거는 동그라미든지 찍찍 쳐놔가지고 얘는 다음번에 보지 않도록 근데 시간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얘네들 틀렸던 것만 볼 수 있게 요거를 활용하면은 시험 보기 직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시면 아마 이것까지 하면은 아이들에게 더 태바 시험이 부담 없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제가 간단한 동영상 촬영 후 카톡으로 전달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분석표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 이런 분석표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프린트할 수가 있어요. 이 분석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이거 보시면 잘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서 어머니들은 처음 받아보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분석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티피케이트죠. 그럼 여기를 보면서 이걸 화면에다 띄워놓고 동영상 그 화면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뭐 어떤 거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가 어땠습니다. 이런 거 읽어주면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찍는 거죠. 그래봐야 뭐 3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한 번만 해주시면 되지요. 왜냐면 그 다음은 요것만 문서만 보내주면 되니까. 그죠? 그럼 어머니가 그걸 전에 들었던 거 설명 보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한 번 정도만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틱 보내주시면, 상당히 그 차별화된 그런 관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3번은 좀 이따가 이제 질의 질문 때 쓰도록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응시 학생의 합격을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뭐죠? 오답 노트, 오답 노트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아이들을 합격률을 높일 수 있고 거의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군포에 있는 메타 학원은 거의 100% 합격해요. 한 명 정도가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물론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 준비, 그다음에 아이들의 마인드 컨트롤, 어머니에게 알리는 거,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의 상황 이런 거 다 합니다. 아이들 의견도 다 듣고요. 또 중간에 테바 시험 보기 전에 중간중간 체크를 하잖아요. 뭐 오답 테스트나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지도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그 아이와 정보를 교류하면서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도전의식이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시험 본 다음에 이거 이제 그 결과를 뭐 플래카드나 이런 데 차에다 붙이거나 학원 주변에다가 붙여서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게 뭐야? 이런 시험이 있나 봐. 얘네들 합격했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응시율을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가의 제목에 약간 다른 걸 좀 다른 내용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적어놨는데요. 태바 시험을 왜 응시해야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응시료도 10,000원 있고 응시료 부담돼서 이번엔 무료입니다만 시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주변에 뒤에 원생의 실력 향상과 학원 발전을 위해서 원장, 오너는 뭐가 달라져야 하나?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무엇을 해서든지 사실은 크게 발전시키고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이 중에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서 강사이신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분들의 마인드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리 그분들 마인드가 좋아도 오너인 원장님 마인드와 같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예, 이거는 그분들이 아마 저랑 동의하지 않으셔도 직접 나중에 학원을 운영하시고 원장이 되시면 아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원장님은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학원에서만 운영할 때에 원장님들이 아까 뭐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하라 이런 거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또 의욕 좋은 선생님 같이 미팅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놔두는데 선생님이 찾아서 하기는 쉽지 않죠. 선생님들 하게 한다거나 또는 이것만큼은 뭐 2달에 한 번 시험이 있으니까 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원장님이 직접 한다든지 원장님이 최대한 또 어필이 돼야 돼요. 또 선생님이 많이 어필되기보다는 그 학원의 간판은 어쨌든 원장님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어필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종합적으로 선생님들이 디테일하게 아이들을 잘 관리할지라도 큰 틀에서의 얼굴마담은 원장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선생님한테 충분히 미팅을 통해서 그 아이의 수업 태도나 이런 상황을 들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런 걸 간단하게 얼굴이 나오든 아니든 원장 누구입니다라고 하면서 보내주시면 원장님이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또 원장님을 믿고 계속적으로 학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런 응시료 사실은 큰 부담 갖지 말고 어머니들께 정기적으로 시험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개척하셔서 약간의 수고의 비용이 또 원장님에게 이제 약간 수수료가 이제 들어가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만 원 응시료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을 다 어머니들이 내서 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대한 결과는 아까 제가 다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아이들이 부담 없게 그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고민하고 아까 제가 크리에이티브한 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줘서 사실 강사 선생님들에게 별도의 시간까지 써가지고 좀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라는 말씀을 나누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정말 학원이 발전되고 또 아이들이 무엇보다 영어 실력을 높여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영어 프로그래밍이나 학습을 하도록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원장님은 이렇게 일일 학습량 정보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 자기네 학원 아이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 들어가서 네,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 아이가 좀 약간 박준수가 지금 전국에 있는 아이인데 그 친구인데 이렇게 이러네 이렇게 보면서 점수가 어떻구나 뭐 토요일 일요일 안 했네 뭐 이렇게 보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나 이런 걸 같이 체크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집에서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만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보셔야 되고 원장님들 그런 걸 체크하면서 나는 오너니까 그런 것을 좀 학원 발전을 위해서 확실히 다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약간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듣고도 뭐 응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아직 내가 좀 가려운 것이 덜 긁어졌다. 그런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리면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소거를 푸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소거를 푸시고 질문해 주세요. 채팅창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채팅창을 켜놨습니다. 테바 사이트에서 모의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모의 시험은 지금 뭐죠 그게 구글에서 그 서비스를 지금 중단한 게 뭐죠? 플래시 플레이어. 네. 플래시를 저거 한 이후에 저희가 지금 그거를 다시 살려놓지를 못했어요. 네, 다시 살려놓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가 4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 중에서 어플에서도 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래밍 뿐이에요. 올리도 하나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웹 기반인 컴퓨터에서 그리고 어플 기반인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그 태블릿 PC 태블릿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개발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개발에 시간이 오래 들까봐 지금 그건 안 해서 모의 테스트는 지금 안 되는데 다만 홈페이지에 가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 온 부모가 있는데 학원에서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어머니들 학원에 오셔가지고 이걸 핑계로 우리 학원 시스템 설명하면서 원색으로 등록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시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정 못 오신다. 그러면 아이들 신상 마련해놓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걸 온라인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꼭 그 아이는 학원에 와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게 좋겠습니다. 시험 시작 노트북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거는 이제 그 제 뒷시간에 저희 이재호 이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기존에 프로그래밍이나 하던 친구들 말고 이번 태바 시험만 쳐보기로 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체험판 3일 가지고 태바 준비가 가능할까요? 체험판 3일? 이게 뭘까요? 프로그래밍이나를 체험 3일 했다는 말씀일까요? 1.3 등록하면 무료 3일 할 수 있는 거 말씀하시죠. 프로그래밍이나 3일 했던 거 말하는 거군요. 자, 프로그래밍이나 3일 한 거. 어쨌든 프로그래밍을 꾸준히 잘했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자, 그럼 그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고 얼마나 했고 어떤 걸 시험 보려고 그러는지 한번 적어봐 주시겠습니까? 김효정 원장님. 그래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한쪽에서 재원생의 경우는 수업 시간에 쉬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쪽에서 아이들 시험 보고 조용하기 때문에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수업을 하는데 그때는 시험 기간이니까 평소에 크게 막 따라 하던 것을 약간 좀 이렇게 자제하게 하죠. 또는 저희들이 교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 교실은 시험 보는 것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시험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시끄럽고 그러면은 이제 좀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아이들은 좀 조용히 하게 하면서 시험 보면 되겠죠. 초등학교 3학년 1명, 초등학교 4학년 3명 중 1명, 4명인데 이 아이들이 프로그래밍 낯을 전혀 안 했고 영어 한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김혜정 원장님. 3학년, 4, 5학년 얘네들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이요. 그리고 어떤 걸 보려고 할까요? 감독관이 반드시 필요한 거에 대한 대답부터 드리면 꼭 있어야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태바를 시험 보다가 시간이 지나요. 카운트 다운이 돼요. 매 문제마다. 그 시간 동안 못 풀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포즈를 한 번 할 수 있어요. 시험 보는 중에. 포즈를 한 번 하는데 이때는 급히 생리적인 현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포즈를 자꾸 하거나 시간이 길면은 아이들이 창을 다시 띄워가지고 그 단어장을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가지고 답을 찾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한 바퀴 있는 것만 존재하더라도 아이들이 못할 수 있고 또 그런 거 찾아서 모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단순히 영어를 한국을 영어로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있고 애들이 좀 생각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막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꼭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어를 1년 정도 한 친구들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군요. 그렇다면요, 영어를 1년 정도 했으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은 9급으로 한번 봐보세요. 무리 없이 영어를 1년 동안 공부했으면 9급에서 무리 없이 합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무리 아이들이 단어를 많이 잊어버렸어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이 아이도 영어를 1년 동안 했다. 그러면 이 아이는 8급이나 그리고 이 아이가 아주 영어를 잘한다. 중학교 2학년 지금 학교 수업도 충분히 따라가고 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6급이니까요. 그죠? 6급은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7급 정도를 봐보면 어떨까 싶은데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네, 그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급수에 따라 시험 시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시험 시간은요. 자, 우리가 시험 시간은 그 정시에 항상 시작해요. 1시, 2시, 3시 뭐 이렇게 정시에 시작합니다. 정시에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1시에 시작했으면 그 다음 시험은 2시에 시작하겠죠? 네, 1시에 시작하면 그 다음 시험은 2시에 시작하겠죠? 1시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끝나면 먼저 끝나고 나가도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1시 55분에 들어왔어요. 애가 늦어가지고. 55분부터 시작하면 이때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는 급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다기보다는 아이의 실력에 따라 얼마나 빨리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겠고요.
예, 준비사항은 PC, 헤드셋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헤드셋에서 이따 뭐 2, 3임 시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리가 잘 나는지, 물론 그 시험 보기 전에 화면이 뜨면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타이핑이 됩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뭐 마우스가 움직입니까? 이런 테스트하는 시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충분히 시간 10분 전만 들어와 가지고 대입기 하고 있으면 아마 헤드셋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시험 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있으면 받고 아니면은 이제 다음 이사님께 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뒷 이사님 시간은 행정적인 것이라서 쭉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 외에 내가 아직 가려운 게 좀 덜 긁어졌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본부장님이 계시면 본부장님께 1차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고요. 이번에 바우처로 들어오신 본부장님의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을 아직 완전히 숙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본사가 지속적으로 본부장님들 교육하면서 도와드릴 겁니다. 현장에서 원장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요. 그리고 본사도 여러분들이 밴드에다가 항상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 요청이 되는 것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아주 즐겁게 기꺼이 항상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나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이 이후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질문한 것들은 그 뒷시간에 이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저와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준비한 과정은 이제 원장님들께서 그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출석 응시하는 날 준비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테바 홈페이지입니다. 테바 홈페이지에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제 접수 및 그 활용을 다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 로그인 시에 원장님들께서 제일 안 되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원장님들은 무조건 관리자로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 단체는 일반 학생들이 로그인을 해서 자기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관리자로 해서 이제 접속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곳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우측 상단에 보면 어드민이라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가 별도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접수를 하는데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는 그 원생 정보에 들어가셔서 이번에 시험 볼 학생들에 대한 그 상세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웹전산 교육을 할 때 원장님들께 꼭 학년이나 그 전화번호나 그 몇 학년 학교 학년 꼭 입력을 요청을 드리는데 그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조금 오래되신 원장님들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미취학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잘못 입력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시험 볼 원생들의 그 상세 정보, 몇 학교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장 밑에 화면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바뀝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학생들의 평가서 데이터 정보가 나올 때 그 학생들 동학년 같은 학년 때 학생들하고 비교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접수하시기 전에 꼭 입력을 해 주셔야지 그게 반영이 되지 접수가 된 상태에서 이거 수정을 해 주시면은 그 데이터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 주실 게 이 학생들의 상세 정보 몇 학년인지 꼭 입력을 해 주셔야지 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접수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이 몇 명을 시험을 볼 건지 이제 응시자들이 나오시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며칠 날 몇 시에 볼 건지를 일단은 먼저 리스트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매 시험은 정시에 시작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학원에 컴퓨터 대수를 확인을 하셔서 그거보다는 컴퓨터가 5대가 있다면은 1시간에 보는 인원을 4명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컴퓨터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응급조치로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대체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은 학원에 준비돼서 응시하는 컴퓨터 대수보다는 1명 정도 적게 그래서 예비 컴퓨터를 1대를 두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 접수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시험 관리에서 내가 시험 볼 날, 5월 17일 날 이 학생들이 5시에 2명, 6시에 2명, 7시에 2명. 그렇게 내가 총 6명이 응시를 할 때 이 학생들에 대한 시간을 먼저 저장을 해 주시고요. 뭐 이거는 하루에 다 보셔도 되고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이틀에 보실 거 되면은 이틀에 보실 거에 대한 날짜에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시험 보실 날짜에 꼭 이렇게 먼저 그 몇 명 볼 건지를 접수를 인원을 정해서 저장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험 볼 학생들 김예지 학생이 지난번에 슈페리어 2급을 이 사이에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응시한 레벨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학생은 슈페리어 2급을 봤는데 인증을 못 받았다. 이 올리피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7급을 받았는데 인증을 받았다. 요거에 따라서 뭐 참고하시는데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리피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슈페리어 스탠다드 7급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6급 단계로 가서 며칠 날 17일 날 6시에 시험을 보게끔 하고 김혜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슈페리어 2급을 지난번에 인증 못 받았으니까 슈페리어 2급. 요거는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정해지신 그 응시 레벨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 넣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결제 진행 눌러주시고 이 과정에서 일단은 이번에 무료로 다 보시기 때문에 결제하실 수 있는 금액을 결제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원장님들께서 접수하시는 거는 다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수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학생들 상세 정보 확인하셔가지고 꼭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시험 관리에 들어가서 내가 시험 볼 날짜에 그 시간대에 몇 명씩 볼 건지 그거를 입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접수로 가셔서 그 학생이 볼 시간과 레벨을 접수해 주시고 결제 진행하시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접수는 끝나신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응시 전날 준비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응시 전날 준비하실 사항은 응시생 정보에 가면은 이렇게 응시자 이번 32회 태바에 봐야 될 학생들의 리스트업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학생의 이름과 이 태바 응시번호 이 응시번호는 매 회차 한 명에게 고유 번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응시 번호가 있어야지만이 태바에 응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요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출석 리스트 출력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이름과 이제 그 응시 번호가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응시 번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뭐 10명, 20명 지금 리스트업 된 걸 보니까 33명 보시는 학원도 계시던데 그 33명에 대한 것들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출력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제 원장님께서 조금 편하게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응시 당일날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께서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는 사항과 학생들과 호흡하시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학생들이 하게 되면은 요 시험 관리에서 응시자 시험 출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그 시험 날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내가 시험 보는 요일이 17일 월요일이다 될 경우에는 17일 월요일 날 그 시간에 보는 학생들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7일 날 아까 제가 5시에 2명을 접수했으면은 17일 5시 2명 해가지고 출석 인원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클릭을 하시면 그 해당 학생들이 요 우측면에 이제 학생들 그 시간대에 보여지는 학생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석 체크를 해줘야만이 그 학생이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출석 체크는 시험 보기 30분 전부터 출석 체크가 가능하세요. 그렇게 되면 출석 체크를 해주고 나면 이제 학생들은 자기 이제 그 10분 전에 이제 시험 보기 10분 전에 들어가서 자기 응시 번호와 자기 이름을 넣고 시험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마냥 컴퓨터에 지금 문제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컴퓨터에서 테스트하는 부분은 키보드가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와 소리가 잘 들리는지 또한 마우스로 인해서 하는 스크램블 시험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이제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정시에 5시에 시험을 보게 있으면 5시부터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원장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출석까지만 진행을 해주시고 학생들이 입력을 하고 테스트가 마치게 되면은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중에서 만약에 이 시험 컴퓨터가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하등에 문제는 없고요. 컴퓨터 자체에서 렉이 걸려서 멈췄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그 컴퓨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번 문제부터 바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혹여나 컴퓨터가 문제가 돼서 뭐 전원이 나가거나 그래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학원의 예비 컴퓨터로 옮겨서 시험을 볼 수도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준비가 잘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응시를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학생이 시간을 바꾸거나 날짜를 바꾸거나 했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시간을 바꾸실 경우에는 레벨이 잘못 입력이 되거나 시간을 변경하실 때는 학생 이름을 클릭을 하시고 접수 취소 눌러주시면은 이제 접수 취소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험 관리에서 시간 다시 그 학생이 응시할 시간을 다시 입력해 주시고 접수 결제해서 그 학생을 아까와 같이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한 회차에는 한 번만 응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응시가 돼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런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중복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 시험이 치러지는 17일부터는 원장님들이 응시생 정보를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17일 날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시간에 제대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본사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변경을 해드리는데 시험 당일 날은 보실 수가 없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보기로 17일 날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응시를 못 봤을 경우에는 17일까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18일 이후에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변경해드리고 그 날짜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원장님들이 직접 수정이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 중에는 데이터 변동 시에는 학생들의 데이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끔 하시는 거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주셔서 원장님들께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면서 또 한 가지 그 준비물로는 뭐 PC하고 헤드셋 이렇게 그것만 있으면 되시냐고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헤드셋이 마이크가 되는 것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녹음이 되는 과정은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컴퓨터에 최적화된 테스트를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고 이제 요거는 별도의 질문에서 들어왔었던 내용인데요. 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주시는 원장님들이 계셔서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안내를 드리고는 있는데 들어오셨으니까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테바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테바 에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든 4가지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 그 학습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은 요게 압축 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압축 풀기 해주시고 네, 이렇게 압축 풀기를 해주시면은 네, 가급적이면은 바탕화면에 네, 그리고 여기 테바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바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만 바탕화면에 꺼내놔 주시면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과 같이 포겟미낫이나 올리아 같이 테바도 접속을 하셔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하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테바 에어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원장님들께 말씀드릴 원생정보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고 시험 당일날 이제 출석 체크해 주시고 학생들 응시번호 리스트업 해드리는 데까지는 이제 설명이 다 드렸고요. 여기 영쌤 학원에서 원장님께서 들어오신 질문이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말씀드리게 되면 접수증을 지금 학생들이 별도로 저희가 출력하는 지금 것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접수증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요 화면 학생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이 학생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별도의 카톡으로 캡처를 떠서 보내주시는 방법을 이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별도로 해드릴 수는 없고 접수증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접수에 관계된 것까지는 제가 설명은 다 드렸는데 혹시 지금 채팅창에 문의가 들어온 거는 별도 없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안내는 다 드렸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저희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또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사업부